지난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후보자인 김기현 대표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오만 것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심지어는 이제 김기현 대표를 만드는 분들조차도 목소리가 축 줄어 그만큼 위기인 거죠 지금. 용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그걸 수용하면 힘이 실리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정근 파일이 제일 문제라면 국민의힘은 뭐 당 밖에 있는 사람이라서 더더군다나 제어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전광훈 목사의 입이 계속 당을 지금 뭐 쥐고 흔듭니다. 이 두 사람의 리스크가 양쪽에 이제 하나씩 리스크가 큰 게 있어가지고 전광훈 목사가 결국은 폭탄을 터뜨렸어요. 김기현 대표가 도와달라고 했다. 여기도 소시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준 거잖아요. 말하자면. 여기서 참고를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소세지를 먹기만 하기 때문에 네. 이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걸 만드는 걸 보면 소세지를 못 먹는다라는 그렇죠. 게 과거에 이제 외국의 뭐 속담이죠. 미국에서의 네. 이제 뭐 정치 격언 같은 게 법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그 뒷거래 네, 주고받고 네, 네. 아름다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거쳐진데 그 보면 못 본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정치의 이면에 대한 이야기로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소시지 만드는 과정이 그대로 올라오는 네, 네, 네. 거라는 거죠.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은 게 막 올라와요. 네. 이런 경우 사실 흔치 않은데. 근데 이게 제가 약간 느낌이 있었던 게 김기현 대표가 그 전당대회 초반에 는 많이 낮았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뭐 나경원 양쪽에 많이 밀렸을 때 보면은 그 유튜버 출신으로 최고위원회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 개소식이라고 하나 출정식이라고 하나 그때 유일하게 가더라고요. 네. 이런 말 좀 빅샷들은 안 가는데 네, 네, 그런 네. 자리에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좀 연결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되게 급하니까 하나라도 모아야 되겠구나라는 심정이구나 할 때 약간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두 분도 사실은 계속 당 대표가 좀 이런 걸 빨리 사전에 불을 끄고 그만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좀 약하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던 건데 그래서 보통은 이게 요새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같으면 그래도 한 5년 전 그때 사실은 이랬어. 혹은 뭐 10년 전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최근에 그걸 파격적으로 깬 분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작년 한 1년 반, 뭐 1년 여기까지 끌고 오더니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일도 말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그냥 리얼 타임인 거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네. 뭐 트렌드에 맞는 것 같긴 하고요. 빨리 이게 속도가 빨라진 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고위원 중에도 태용호 저 위원이 와서 또 난 누구한테 부탁한 적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또 한마디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툭 던지고.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오만 것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태 최고위원 측은 부인했지만 지난 3월 전당대회 당시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김 대표를 애둘러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본인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뭐 점에서 보면은 약간 이준석 전 대표 때 최고위의 향기가 살짝 나는 듯도 하는 뭔가 공개된 장소에서 저렇게 할 땐 다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플레이어들이. 근데 각자 플레이를 하는데 김전 최고도 이제 약간 그런 행동을 했었고.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뭐 자동 녹취 기능을 써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어제 정찬훈 있습니다. 사람이 네. 이걸 클로바 뭐 네. 그런 기능도 썼죠. 그런데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그 세대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그 자동 녹음 기능을 썼어요. 뭐 간단합니다. 기능 자체. 최근에 제가 그 대통령하고 나눈 얘기, 당대표 후보하고 나눈 얘기들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저도 이걸 일을 오래 했습니다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들은 거, 본 거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송이든 신문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죽는 날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는 게 아니야. 본 건 본 게 아니야.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는 거죠. 예,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게 뭐 다 깨져갖고 그걸 다 얘기를 하니 그럼 누가 그 사람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겠으며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전전긍긍하는 게 정강훈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한교안 대표하고 나눴던 얘기들도 다 나오잖아요. 양쪽에서. 뭘 요구했고 뭐 너무 황당하다. 지금도 뭐 공천 심사위원장 네네네네.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무슨 얘기가 오고 가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폭탄이죠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 100% 당원 투표로 가면서 이런 분들의 영향력을 스스로 키워준 거죠. 그 리스크를 키운 겁니다. 그 지금까지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온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못하도록 소수의 한두 사람이 이걸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해놔야 되는데 이거 아직도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뭐 당들이 그 다 제도적인 변화를 갖고 와야죠. 근데 정치인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서로 뭐 어느 정도 신뢰관계도 있고 암묵적으로 아 저 사람은 내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광훈 목사는 전력도 있는 사람이고 이거 뭐 물론 굉장히 급해서 그랬겠지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조만간 깨질 수 있는 두 건데 가지인 거죠. 마음이 급하면은 다 나중에 생각하자. 나중에 생각하자. 된 다음에 걱정할 아이고, 문제다라는 네. 경우가 있고 뭐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게 두 번째는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심력과 원심력의 문제인데 강한 후보한테는 내가 500표를 갖고 있습니다. 1000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당신 그러냐? 열심히 해봐라. 그래. 네. 또 조금 이렇게 이 사람이 500표 갖고 있다는데 아무리 봐도 좀 사기꾼 같고 전력 이상한 사람이면 안 만나. 근데 후보가 약하면은 찾아다니거든요. 500표 갖고 있다는 사람 찾아가고 1000표 갖고 네, 있다는 사람 네. 찾아가요. 그게 그래야죠. 이제 묘하게 네, 네. 그 힘의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후보가 약할 때 만났던 게 저는 또 문제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스토브리그 나와서 초기입니다. 이제 전당대회 초기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당으로 만들어야겠다 국민의힘을. 그러려면 세 가지가 가능해야 되는데 첫째는 김기현 대표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총선까지 순항해야 된다. 세 번째는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나 뭐 핵심 뭐 윤핵관인지 장핵관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이건 100%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제가 제 눈에는 세 가지가 잘 돼야 세 가지가 다 50%를 넘기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없는 걸 꼽으라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되는 것은 뭐 50%쯤 된다고 보고 총선 승리도 지금은 저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김기현 대표 체제가 된다고 해서 이 체제가 갈 거냐 이렇게 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돼 갖고 비대위 그때 홍준표 대표가 비대위 체제를 썼다가 지웠다고 그러는데 벌써 비대위로 얘기를 하고 지금 벌써 최고위원을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분들이나 은들 만나보면 회의감이 확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간다는 걸 전제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거의 없어요. 당내에서요? 예, 당내에서 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기대감이라는 게 심지어는 이제 김기현 대표를 만드는 분들조차도 목소리가 쭉 줄어요. 그만큼 위기인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전부 다 내부 동력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외부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데 네. 민주당의 외부 동력은 법원으로부터 올 것 같고 국민의힘의 외부 동력은 민주당의 지도체제 변화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 로부터 저는 뭐 이게 어쨌든 형적으로 그것들이 다 누적이 되겠죠. 정강훈 목사 이슈가 누적이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핀스블로는 민주당의 만일에 지도체제가 붕괴한다면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민주당의 지도체제가 그대로 이재명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김기현 대표 체제는 논란이 좀 있을 텐데 이걸 총선 승리가 네, 가능할 네, 거냐라는 게 있겠지만
만일에 야당의 지도 체제에 변경이 오는데 국민의힘은 그대로 간다? 전 좀 상상하기 그동안 어렵습니다. 두 분이 써왔던 비유를 활용하자면 이제 그나마 거울 보고 그래도 뭐 이러면서 키득거리고 있었다가 그 거울이 없어지면 이쪽도 이제 그럼 당연히 그렇죠.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가 세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게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제 태영호 의원의 뭐 말이 이제 팩트가 옳고 그르고 떠나가지고 태영호 의원이 이제 김기현 대표를 이렇게 흔히 뭐 치받는다고 하죠. 네, 네, 하는 네. 거는 제 느낌에는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되니까. 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꼭 그러면 안 됩니다만은 좀 센 선생님이 있으면은 조용히 하고 네, 이렇게 네, 네, 네. 그래도 되는 선생님이 있으면 막 떠들고 이제 장난 많이 치고 그러잖아요. 좀 그런 선생님의 느낌인 거예요. 꼭 이제 뭐 몽둥이를 들어서가 아니라 네. 약간 뭐 아우, 인상 뭐 네. 과거로 치면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사람이 네. 허점도 많지만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아우라가 있는데 김기현 네. 대표는 그렇지가 못하다. 김무성 대표 그 캐리어 던지는 거 아, 생각나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그러면은 카리스마. 제가 볼 때 방법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이런 방법 말할 때마다 허생이 된 느낌이에요. 아, 저 그거 안 것도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김기현 대표한테 대통령 힘을 실어주면 된다. 돼요. 그럼 아니, 어떻게 힘을 실어줄 거냐? 이미 실어준 거 뭔가에 아니에요? 대해 가지고 용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그걸 수용하면 힘이 실리는 거예요. 뭔가를 골라가지고 정책이 됐건 인사가 됐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약속대 이런 식으로 어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이제 우리 윤태곤 시장이 말한 대로 대통령이 이제 그 김기현 대표한테 힘을 확 실어주는 거죠. 실어주는 건 대통령실하고 뭐 당하고 또 내각하고 당하고 어떤 정책에 관한 거든 정무적인 거 관련 충돌이 팍 났는데 그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당 대표의 손을 확 들어주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라도 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출범해서 지금까지의 모습을 이미 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면 될까요? 되죠. 저는 될까요? 저는 아니 하면 되는데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 그러니까 뭐 문제인 일단은 예,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내각과 충돌하는 이견 있는 당의 모습을 연출할 거였으면 애초부터 안철수나 나경원으로 가는 게 낫지. 그럴 거였으면 예, 그럴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유승민하고 같이 가기는 어렵다는 거 좋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남아 있는 카드는 그래도 안철수를 갈 거냐 나경원으로 갈 거냐. 안철수는 후보 단일화를 같이 했던 사람이고 나경원은 전통적인 여기 그 보수의 그 주류 중에 한 분이니까 그건 명분이 좀 있는 거죠. 대선 주자가 아니니까 저 부담 없이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예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안상수 대표 시절이 네, 있었어요. 네. 과천 의왕에서 국회의원 하시고 네, 네, 네. 검사 출신. 그 당시에 이제 정동기 민정수석을 지낸 분을 잠깐 밖에 나와 있다 감사원장을 시키고 싶었어요. 네, 이명박 네. 대통령이 되게 총애하는 사람이었고 또 업무 능력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민심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당에서부터 부글부글. 그리고 그때는 뭐 친박계가 굳이 반대했다기보다는 MB 소장파 네. 쪽에 반대가 많았는데 안상수 대표가 고민하다가 질렀죠. 청와대가 당에 이제 수용하는 식으로 하고 그래서 딴 사람으로 갔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안상수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를 삼청동 안가로 초대했습니다. 형식은 당청간 만찬 회동이었지만 내용은 정동기 낙마 사태를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당의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는 정동기 자진 사퇴 촉구가 방법론에 있어 잘못됐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동기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당정청은 공동 운명체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의 독자 행동을 우회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흘러나온 게 그 이명박 대통령이 만찬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술을 따라주면서 당신 많이 컸네. 네. 뜻은 받고 이렇게 한번 질러줬다. 그런 식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박근혜 당시에 여기가
자기 대선 주자가 이렇게 했으면 그 받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는데 안상수 대표가 말하니까 기분은 좋지 않지만 또 받을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걸 대통령실에 투영을 하는 게 부담이 덜하지 않나 자, 두 분이 싶어요.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단 어떤 정책, 특히 정책이나 뭐 인선을 놓고 당하고 대통령실이나 혹은 정부 간에 약간의 뭔가 갈등 혹은 뭐 논쟁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김 대표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리더십을 실어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안 된다고 보고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 수는 그러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제가 생각할 네.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안철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될 것 같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예를 들면 안철수가 당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안철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당대표가 여당 대표는 대통령이 하는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민심과 괴리돼 있을 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럼 뭐 민심은 이런 겁니다. 인사 문제든 정책 문제든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다. 당의 역할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가 그 얘기를 했다. 이거. 인사 문제 이거는 정말 예. 안 됩니다. 이분은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분 그만둬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정책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속내막은 몰라도 대중들이 봤을 때 아 진짜 그 긴장 관계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대표 사이에 그 긴장이 흐르는 게 느껴지는데 네네.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할 리도 없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미 그러니까 좀 그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좀 그런 이게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좀 게임적으로 본다면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꼭 짜고 하는 게 아니라도 이 정도의 실력이면 이렇게 받을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굴러가는 게 있는데 그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공중 그네뛰기라는 우리 서커스가 있잖아요. 공중에서 이제 그 여자가 쫙 날라오면 그걸 잡아주는데 그 여자가 날아가는 건 그 남자를 믿는 거죠. 잡아줄 거라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됐든 또 대통령 후보가 됐든 민심에 기반해 갖고 당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건 당 대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역사적으로 보면 노태우 김영삼의 전두환 노태우 충돌도 전두환이 결국 수용하고 노태우 김영삼도 네네. 노태우 수용했는데 김영삼 이해창에서는 수용이 안 됐잖아요. 노무현 정동영 때도 수용이 안 됐잖아요. 대신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 수용이 됐고 이명박 박근혜 때도 수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이 되면 이게 정권을 재창출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쭉 해온 걸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가 뭘 못할 거라는 건 둘째로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이제 인기여가지고 존윅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이게 액션을 아주 길게 찍은 장면들이 있는데 야 저거 찍느라고 고생 엄청 했겠다. 합도 엄청 맞췄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합을 잘 맞췄네라고 보다가 한 1분 넘어가면 저건 합을 맞춰도 저렇게 쉽지 않겠는데? 라는 빠져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도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도 어느 순간 야 저 정도면 우리가 인정해주자라는 정도의 약간 그런 국민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좀 그러니까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좀 빨리 뭘 안 바꾸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게 예컨대 원희룡, 권영세 이런 분들이 몇 달 있으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 상황에서 들어오면요. 완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대표한테 힘 실어준다라고 하면 같이 수렁에 빠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엊그제까지 내각에 들어온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애매하고 진짜 오기 싫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지 왔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지. 이건 뭐 원희룡, 권영세뿐만 아니라 뭐 한동훈 장관 출마할지 안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동훈, 이복현이니 해도 대통령이 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지가 좀 괜찮은 사람들이 오기 전에 조금 만들어 놓지 못하면은 그냥 같이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